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수개월간의 불필요한 고통과 소화기관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는 제품에 낭비되는 수십만 원으로부터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식이섬유 보충제를 복용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몸이 가벼워졌습니까? 아니면 배가 부르고 가스가 차고 전보다 오히려 더 변비가 심해진 것 같았습니까? 지금 당장 배를 만져보십시오. 배가 부풀어 올랐습니까? 딱딱하게 느껴집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주 전국적으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응급실로 보내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이며 지난 18년간 서울 메디컬 센터 최전선에서 근무해왔습니다. 저는 14,000건이 넘는 급성 위장관 질환 사례를 치료해왔습니다. 새벽 3시에 통증으로 몸을 구부린 채 9일 동안 배변을 전혀 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식이섬유 보충제병에 적힌 지시사항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임신 6개월처럼 배가 부풀어 올라 구급차를 타고 도착한 환자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올바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매달 3만 원에서 5만 원을 프리미엄 식이섬유 가루에 지출했습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74세의 강남 출신 은퇴 교사였습니다. 토요일 밤 딸이 그의 팔을 꽉 잡고 겁에 질린 채 제 응급실로 왔습니다. 박 씨는 11일 동안 배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11일입니다. 그의 복부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혈압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식단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자랑스럽게 6개월 동안 매일 하루에 2번씩 식이섬유 보충제를 복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 파열을 막기 위해 즉시 개입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폐색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부산, 대구,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도시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 업계는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팔아왔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식이섬유가 더 나은 소화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변비가 있다면 단순히 무언가가 움직일 때까지 식이섬유를 더 많이 추가하기만 하면 된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장은 단순히 부피로 물질을 밀어낼 수 있는 파이프가 아닙니다. 장은 연동 운동이라고 불리는 정확한 리듬, 물결 같은 움직임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시간에 식이섬유로 시스템을 넘치게 하거나 잘못된 음식과 함께 섭취하거나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데 필요한 특정 효소 없이 복용하면 여러분은 소화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응급실의 사례 파일을 검토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심각한 변비, 복부 팽만, 복통으로 입원한 환자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87%가 매일 식이섬유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더 깊이 살펴봤을 때 문제는 식이섬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식이섬유를 사용하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잘못되었습니다. 조합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의 장은 실제로 식이섬유를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을 결코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소화 건강에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식이섬유가 아닙니다. 먼저 장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한 후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일주일에 5,0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단 7일 만에 소화 시스템을 재설정하도록 도운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여러분이 지금 식이섬유와 관련하여 저지르고 있는 3가지 중요한 실수,
장이 실제로 식이섬유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3시간의 시간대, 그리고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어떤 보충제보다 더 잘 작동하는 간단한 주방 재료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의 현재 접근 방식이 왜 실패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막고 있는 숨겨진 적을 봐야 합니다.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과 낭비된 돈으로부터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18년의 경력을 가진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민준 박사이며 오늘 여러분과 긴급하게 공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 67세의 박 여사라는 분이 새벽 3시에 제 응급실로 왔습니다. 그녀는 통증으로 몸을 구부린 채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거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어머니가 응급수술이 필요한 장폐색이 있다고 생각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의 차트를 확인했을 때 저를 화나게 만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은 매달 8만 원 이상을 식이섬유 보충제에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차전자피, 비싼 프리바이오틱 가루, 집의 찬장은 그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보충제들, 그녀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날 밤 그녀가 제 응급실에 온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식이섬유 업계는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작동하지 않고 실제로 소화 시스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을 계속 구매하게 만들 만큼 충분히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한국에서 급성 위장관 사례를 치료한 제 18년 동안 저는 이 패턴을 수백 번 보았습니다. 환자들이 심각한 복부 팽만, 변비, 심지어 분변 매복으로 입원하는데 제가 무엇을 복용하고 있는지 물으면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식이섬유 보충제, 많은 양의. 그 광고에서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적절한 조건이 없는 식이섬유는 엔진에 오일이 없는 자동차를 시동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휘발유를 얼마나 많이 부어도 상관없습니다. 기계는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작동합니다. 소화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30g, 40g, 심지어 50g의 섬유질을 섭취할 수 있지만 중요한 효소 활성화와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그 섬유질은 젖은 시멘트처럼 장에 그냥 앉아있게 됩니다. 발효됩니다. 가스가 생성됩니다. 결장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음식을 소화관을 통해 이동시키는 파도와 같은 근육 수축인 자연스러운 연동 운동 리듬을 느리게 만듭니다. 제가 발견한 것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유질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 소화 주기에는 3시간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하루 첫 식사 후 약 2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 발생하며 이때 소장이 식물 세포벽을 분해하는 특정 효소를 분비합니다. 이 시간대를 벗어나 섬유질을 섭취하면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아침 일찍 공복에 섬유질을 섭취하면 몸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섬유질이 부분적으로 소화되지 않은 채 통과하면서 장으로 물을 끌어들여 아마도 경험해보셨을 불편한 복부 팽만감을 유발합니다. 박 여사는 병 설명서에 나온 대로 매일 아침 6시에 물과 함께 섬유질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화 효소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3개월 동안 그녀는 고통받았습니다. 배가 점점 커졌습니다. 자의식 때문에 친구들과 외출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상태가 더 나빠질까 봐 먹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나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더 많은 섬유질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그날 밤 이것을 설명했을 때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고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다르게 했어야 했나요? 그 질문이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박 여사와 같은 환자들이 다른 어디에서도 이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충제 회사에서도 진료 시간이 10분밖에 없는 일반 의사들에게서도
그리고 확실히 온라인에서 비싼 제품을 판매하는 건강 인플루언서들에게서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 여사에게 말씀드린 것과 서울과 부산에서 이제 2,000명 이상의 환자들과 공유한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충제 업계가 절대 인정하지 않을 두 번째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매달 수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은 하루 종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소화 시스템에는 리듬이 있고 섬유질이 도움이 될 때와 해가 될 때를 결정하는 자연스러운 시계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2,000건 이상의 심한 변비와 장폐색 사례를 치료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소화 건강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3시간의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이 섬유질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준비가 된 정확한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구입한 비싼 섬유질 보충제가 어떻게 될까요? 곧 발생할 위험한 막힘이 됩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 5시에서 오전 8시 사이의 결장은 이결장 반사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때 장이 자연스럽게 깨어나 하루 중 가장 강한 연동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3시간 동안 소화관은 최고 수준의 특정 효소를 생성합니다. 이 효소들은 식물 섬유를 흡수 가능한 영양소로 분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 밤에 섬유질 보충제를 마십니다. 또는 생각날 때마다 하루 중 무작위로 복용합니다. 이것은 거꾸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부 팽만, 가스, 복부 경련을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가 새벽 2시에 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통증으로 몸을 구부리고 땀을 흘리며 6일 동안 배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약국에서 비싼 수입산 프리미엄 차전자피 가루를 사들였습니다. 박 여사는 라벨에 제한된 대로 매일 밤 9시에 종교적으로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검사를 했을 때 제가 예상했던 것을 정확히 봤습니다. 섬유질이 하부장에 밀집된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밤 9시에는 소화효소 생산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장 운동성이 이미 수면을 위해 느려진 상태였습니다. 섬유질은 그냥 거기 앉아서 물을 흡수하고 팽창하여 막힘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패턴을 끊임없이 봅니다. 장이 막힌 노인 환자들이 오시는데 일상에 대해 물어보면 거의 모든 분이 잘못된 시간에 섬유질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이든 보충제든 모든 섬유질을 아침 황금 시간대에 복용하세요. 오전 5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그 전도 아니고 그 후도 아닙니다. 이 3시간 동안 몸이 생화학적으로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섬유질은 단독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효소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췌장과 소장은 섬유질 구조를 분해하는 셀룰라아제와 헤미셀룰라아제 같은 특정 효소를 생성합니다. 적절한 효소 생성 없이는 섬유질이 장 내벽을 자극하는 거친 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60세가 지나면 자연 효소 생산이 40에서 60% 감소합니다. 이것이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섬유질이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몸이 더 이상 도움 없이는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아침 시간대에 섬유질과 함께 효소가 풍부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발효식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김치가 있지만 전통 발효 채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무가당 요구르트도 됩니다. 된장국도 됩니다. 심지어 자연 발효 간장을 따뜻한 물에 소량 섞은 것도 장에 필요한 효소 증진을 제공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어나세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15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섬유질을 드세요. 귀리, 채소 또는 보충제 등 어떤 식이섬유 공급원이든 여기에 발효식품 두세 숟가락을 함께 드세요. 발효식품의 효소가 즉시 활성화되어 식이섬유가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분해되는 것을 돕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3,000원도 안 듭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하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식이섬유 보충제와 비교해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지갑을 비우고 동시에 소화기관을 망가뜨리는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흡수 차단 위기라고 부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15,000건이 넘는 응급 위장관 환자를 치료하면서 저는 식이섬유 보충제 업계가 여러분이 절대 알기를 원치 않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식이섬유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특정 음식과 습관이 여러분이 이미 먹고 있는 식이섬유를 몸이 활용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구멍이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종일 물을 부어도 양동이는 계속 비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살이 넘은 거의 모든 분들이 매일 섭취하면서도 그 피해를 깨닫지 못하는 세 가지 주요 흡수 차단 물질이 있습니다. 첫째, 식사 직후에 마시는 뜨거운 차나 커피입니다. 둘째, 고온에서 사용하는 정제 식용유입니다. 셋째, 채소와 함께 먹는 가공된 밀가루 제품입니다. 이 세 가지 주범이 제가 코팅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말 그대로 장 내벽에 얇은 막을 형성해서 식이섬유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30분 이내에 뜨거운 음료를 마시면 극심한 온도 변화로 인해 소화효소가 비활성화됩니다. 위장이 식이섬유를 제대로 분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식이섬유가 그 자리에 머물러 발효되면서 가스와 복부 팽만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말하는 샐러드나 통곡물을 먹은 후에도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정제유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식용유를 18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끈적끈적한 물질로 변하여 장 내벽에 달라붙습니다. 이것이 육모라고 불리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기가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저는 응급 내시경 검사 중에 이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장벽이 마치 비닐랩으로 덮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매달 10만 원이 넘는 돈을 고급 수입 식이섬유 분말에 쓰고 계셨습니다. 하루에 2번씩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변비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항상 배가 더부룩했습니다. 가스 압력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식이섬유 보충제와 함께 무엇을 드시나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아침 커피에 섞어서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즉시 식이섬유의 효과를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조리 방법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매 끼니마다 정제 콩기름을 사용하시는데 연기가 날 때까지 기름을 가열한 후에 채소를 넣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든 식이섬유 보충제를 즉시 중단하세요. 식사 후 90분 이내에는 뜨거운 음료를 마시지 마세요. 저온에서 사용하는 저온 압착 참기름으로 바꾸세요. 정확한 3시간 간격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일 만에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보충제 비용을 모두 절약하셨고 소화 기능은 20년 만에 가장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흡수 시간대 원칙입니다. 소화기관에는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으며 효소 생산이 최대 용량에 도달하는 최적의 시간이 있습니다.
신살이 넘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시간대는 깨어난 후 정확히 3시간 뒤에 시작되어 약 4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식이섬유 섭취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를 벗어나면 노화된 소화기관은 보충제가 아무리 비싸거나 순수하더라도 식이섬유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배를 만져보세요. 배꼽 아래로 손가락 2개 너비 지점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딱딱하거나 부풀어 있나요? 그것은 잘못된 시간에 또는 잘못된 음식 조합으로 먹었기 때문에 대장에 갇혀 처리되지 않은 식이섬유입니다. 이것은 식이섬유 결핍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이밍과 조합의 재앙입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매달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이섬유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이며 이것이 소화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식이섬유 보충제를 언제 드시나요? 아침, 밤, 식사와 함께, 식사 사이. 이 중 어느 것이라도 해당된다면 잘못된 시간에 드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타이밍이 여전히 배가 더부룩하고 여전히 변비에 시달리고 여전히 불편한 이유입니다.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에서 저는 매주 똑같은 패턴을 봅니다. 누군가가 복통으로 허리를 굽힌 채 들어옵니다. 배가 북처럼 팽창되어 있습니다. 가스를 배출할 수 없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무엇을 복용했는지 물어보면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식이섬유 보충제요. 비싼 것들이요. 2-3가지, 때로는 4가지 브랜드를 동시에 먹고 있습니다. 소화기관 내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에는 연동운동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처럼 음식을 장을 통해 밀어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파도는 하루 종일 주기적으로 일어나지만 이 파도가 가장 강한 특정 시간대가 3번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여러분이 섭취한 식이섬유는 벽돌처럼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게 됩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대는 일어난 후 정확히 30분 뒤입니다. 일어났을 때가 아닙니다. 2시간 후도 아닙니다. 30분 후입니다. 아침에 분비되는 코르티솔 급증이 하루 중 가장 강력한 연동운동 파도를 촉발합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입니다. 이것을 위결장 반사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대에 섬유질을 섭취하면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고 소화기관을 통과합니다. 아침에 다른 시간에 섭취하면 막히게 됩니다. 2번째 시간대는 점심 식사 후 3시간입니다. 식사 직후가 아닙니다. 3시간 후입니다. 이때가 소장의 1차 소화가 끝나고 대장이 내용물을 받을 준비가 된 시점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씨 환자분이 계셨는데 2년 동안 매 끼니마다 섬유질 보충제를 드셨습니다. 2년 동안 복부 팽만감, 2년 동안 불편함을 겪으셨죠. 모든 것을 중단하고 점심 식사 3시간 후에 한 번만 섬유질을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일 만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3번째 시간대는 취침 90분 전입니다. 단, 저녁 식사를 취침 최소 4시간 전에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것이 가장 까다로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게 저녁을 먹어서 이 시간대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섬유질 보충제 회사들은 이런 것을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에 2번 드시라고만 합니다. 양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특정 음식과 함께 섬유질을 섭취하면 완전히 쓸모없게 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 섬유질을 방해할까요? 정확한 목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섬유질과 동시에 먹는 흰 쌀밥, 섬유질 섭취 2시간 이내의 유제품, 탄닌 함량이 높은 음식, 즉 진한 차, 커피, 적포도주를 섬유질 섭취 90분 이내에 먹는 것, 이런 음식들은 위장에서 섬유질과 결합하여 몸이 처리할 수 없는 재를 만듭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발효되고 가스를 만들고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효소와의 연관성입니다. 섬유질은 장에서 충분한 셀룰라아제와 헤미셀룰라아제 효소를 생산해야만 작동합니다. 이 효소들이 없으면 섬유질은 그냥 소화되지 않는 덩어리일 뿐입니다. 젖은 나무를 태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이러한 효소의 자연 생산량이 40% 감소합니다. 70세가 되면 60%나 줄어듭니다. 그래서 섬유질을 점점 더 많이 먹지만 실제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 아침 일어난 지 30분 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차갑지 않은 물로요.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런 다음 갈은 아마씨 익힌 술을 플레인 요구르트에 섞어서 드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물은 위결장 반사를 활성화시킵니다. 아마씨는 정확히 적절한 순간에 수용성 섬유질을 제공합니다. 요구르트는 노화된 장에 필요한 효소를 제공합니다. 이것을 7일 동안 하세요. 단 7일입니다. 몸이 정상적인 소화가 어떤 것인지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섬유질에 대해 보충제 업계가 절대로 알려주고 싶지 않아 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 14,000건이 넘는 응급 위장관 환자를 치료한 후 저는 소화기 건강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섬유질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장이 이미 먹고 있는 섬유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장관에는 연동운동이라는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화기관을 통해 음식을 이동시키는 파도 같은 근육 수축입니다. 긴 관을 통과하는 파도를 생각해 보세요. 이 리듬이 강하고 일정하면 몸은 섬유질에서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듬이 약해지거나 불규칙해지면 섬유질은 젖은 시멘트처럼 장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발효됩니다. 가스를 만듭니다. 매일 오후 느끼는 고통스러운 복부 팽만을 일으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공복에 섬유질 보충제를 먹을 때마다 실제로는 장을 더 게으르게 만들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장의 근육은 섬유질이 모든 밀어내기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스스로 작동하는 것을 멈춥니다. 다리가 멀쩡한데 휠체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다리가 걷는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응급실에서 저는 이런 패턴을 끊임없이 봅니다. 환자가 심한 변비로 옵니다. 매일 섬유질 보충제를 먹는다고 말합니다. 가루를 마십니다. 알약을 먹습니다. 특수 시리얼을 먹습니다. 그런데도 소화가 점점 나빠집니다. 왜일까요? 합성 섬유질은 장에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움직임을 강제하고 그러면 자연스러운 리듬은 더욱 약해집니다. 이제 3시간 시간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소화기관은 일어난 지 정확히 3시간 후에 효소 활동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때 몸이 자연적으로 가장 높은 농도의 소화효소를 생산합니다. 이 시간대에 자연 소화효소가 함유된 음식과 함께 고섬유질 음식을 먹으면 장이 섬유질을 다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 특히 밤늦게 또는 일어나자마자 섬유질을 먹으면 몸이 제대로 분해할 만큼 충분한 효소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섬유질이 소화되지 않은 채 통과하면서 귀중한 미네랄을 함께 가져갑니다. 이것이 건강한 음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철분이나 칼슘 결핍이 되는 이유입니다. 작년에 치료한 환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박 씨께서 새벽 2시에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심한 복통, 너무 심한 복부 팽만으로 임신 6개월처럼 보였습니다. 8개월 동안 3가지 다른 섬유질 보충제를 드셨습니다. 주치의가 섬유질 섭취를 늘리라고 했습니다.
완벽하게 조언을 따르셨습니다. 검사 결과 장이 소화되지 않은 섬유질로 완전히 팽창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연동 리듬이 본질적으로 멈춘 상태였습니다. 수동으로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회복 후 제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보충제 없이 야채에서 나오는 자연 섬유질만 먹되 특정 시간에 특정 효소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11일 만에 배변이 다시 규칙적이 되었습니다. 3주 만에 복부 팽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섬유질 보충제 복용을 중단하세요. 완전히 중단하세요. 장이 자연스러운 기능을 기억해야 합니다. 리듬이 먼저입니다. 이 7일 동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요. 이것은 소화기관의 효소 생산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 다음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세요. 30분 후에 발효 음식을 조금 드세요. 한국에서는 발효 채소를 사용하지만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천연 발효식품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것은 효소 생산을 돕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공급합니다. 기상 후 3시간,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그때 섬유질이 많은 식사를 하세요. 소화 효소가 자연적으로 함유된 음식과 함께 드세요. 파인애플, 파파야, 생꿀 같은 것들이요. 이러한 음식들은 장이 다시 섬유질을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건강보조식품 회사들은 절대 이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특허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의존하게 만드는 비싼 가루만 팔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화기관은 이미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것을 상기시켜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90%의 사람들이 섬유질과 관련해서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실수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6번째 요점인데 제가 서울 전역의 응급실에서 18년간 일하면서 이 실수 때문에 다른 어떤 소화 장애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제 병동으로 실려온 것을 봤다는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최악의 시간에 섬유질을 먹고 있고 섬유질을 치유 물질에서 장을 막는 시멘트로 바꾸는 정확히 그 음식들과 함께 섭취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에 고섬유질 시리얼을 찬 우유와 함께 먹고 바로 커피를 마신다면 여러분은 방금 장 속에 완벽한 폭풍을 만든 것입니다. 섬유질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앉아서 물을 흡수하고 팽창하지만 여러분의 소화기관은 아직 깨어나는 중입니다. 장의 연동 운동 근육, 즉 음식을 장을 통해 밀어내는 파동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섬유질이 막힘이 됩니다. 저는 강남구에 사는 73세 박씨 환자에게서 정확히 이런 패턴을 봤습니다. 그녀는 새벽 2시에 복통으로 울면서 응급실로 왔습니다. 의사가 섬유질 섭취를 늘리라고 해서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비싼 섬유질 보충제를 먹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매주 더 나빠졌습니다. 더 심한 복부 팽만, 더 심한 통증, 더 심한 변비. 제가 그녀를 진찰하고 무엇을 먹었는지 검토했을 때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6시 30분의 찬물에 탄 차전자피 가루 15g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치즈를 바른 흰빵두 조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녀의 장은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처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섬유질 섭취 시간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소화기관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는 이산 생산이 막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장 운동성은 하루 중 가장 낮은 시점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겁고 건조한 섬유질을 시스템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황금 시간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3시간의 창, 즉 섬유질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 창은 오전 10시경에 시작되어 오후 1시까지 이어집니다. 이때가 장 운동성이 최고조에 달할 때입니다. 이때가 소화효소가 최대 용량으로 흐를 때입니다. 이때가 섬유질이 자연히 의도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통과할 수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실수에는 똑같이 위험한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섬유질을 효소 차단제와 함께 먹고 있습니다. 효소 차단제가 무슨 뜻일까요? 섬유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효소를 차단하는 특정 음식을 말합니다. 차가운 유제품이 1번 효소 차단제입니다. 섬유질과 함께 찬 우유를 마시거나 찬 요거트를 먹으면 이 안의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소화효소는 체온인 약 37도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위를 식히면 이 효소들이 최대 40%까지 느려집니다. 섬유질은 그냥 거기 앉아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가공 설탕이 이 번효소 차단제입니다. 섬유질을 다량의 정제 설탕과 함께 먹으면 몸은 설탕 처리를 우선시합니다. 인슐린이 시스템에 넘쳐납니다. 소화 집중력이 섬유질 분해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결과는 발효, 가스, 복부 팽만. 여러분이 피하려고 하는 바로 그 증상들입니다. 내일부터 해야 할 일은 정확히 이것입니다. 첫째, 섬유질 섭취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사이로 옮기세요. 그 전도 후도 아닙니다. 둘째, 항상 따뜻하거나 실온의 액체와 함께 섬유질을 섭취하세요. 절대 차갑게 하지 마세요. 셋째, 섬유질 섭취를 유제품과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세요. 넷째, 섬유질 보충제를 단 음식이나 음료와 절대 함께 먹지 마세요. 박 씨는 이 정확한 방법을 따랐습니다. 4일 만에 복부 팽만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7일 만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보충제를 사지 않았습니다. 추가 비용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이미 먹고 있던 섬유질을 언제 어떻게 섭취하는지만 바꿨을 뿐입니다. 더 많은 섬유질에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섬유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시작하세요. 이제 내일 아침부터 취해야 할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 삼성의료원 응급실에서 18년간 4,000건 이상의 급성 소화 사례를 치료한 후 개발한 7일 프로토콜입니다. 일주일에 5,000원 이상 쓰지 않고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1단계, 모든 섬유질 보충제를 즉시 중단하세요. 오늘 밤 버리세요. 차전자피, 비싼 가루들, 이웃이 추천한 캡슐들, 모두요. 그것들은 여러분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고 있기 때문에 장에 교통체증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한 복부 팽만으로 오는 환자의 70%에서 이런 패턴을 봤습니다. 변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2단계, 3시간 황금 시간대를 찾으세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장은 자연스러운 연동 운동 리듬이 있는데 기상 후 정확히 3시간 뒤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 6시에 일어난다면 황금 시간대는 오전 9시입니다. 이때가 천연 섬유질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시간입니다. 합성 보충제가 아닙니다. 진짜 음식의 섬유질입니다. 3단계, 황금 시간대에 껍질째 찐 고구마 한 그릇과 따뜻한 물에 푼 된장 2스푼을 드세요. 고구마는 저항성 전분을 제공합니다. 된장은 섬유질 흡수를 활성화하는 특정 효소를 제공합니다. 이 조합은 하루에 1,000원도 안 듭니다. 저에게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74세 환자분이 계셨는데 11년간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수입 섬유질 보충제에 매달 30만 원 이상을 쓰셨습니다. 이 방법을 시작한 지 9일 만에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되찾으셨습니다. 4단계, 아침 식사에서 3가지 섬유질 방해 요소를 제거하세요. 흰쌀밥, 계란 후라이, 설탕 넣은 커피입니다. 이 음식들은 섬유질이 작용하는데 필요한 효소 생성을 차단합니다.
오전 9시 전에 이것들을 드시면 그날 하루 동안 섭취하는 모든 섬유질이 낭비됩니다. 대신 찐 채소, 순두부, 따뜻한 보리차로 바꾸세요. 5단계, 이동성 운동 복합체를 활성화하세요. 이것은 장을 통해 음식을 이동시키는 수축 운동의 물결입니다. 공복 기간 동안에만 활성화됩니다. 식사 사이에 최소 4시간의 간격을 두고 절대 간식을 드시지 마세요. 과일도 안 됩니다. 과자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만 드세요. 이것이 대부분의 소화기 전문의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평생 비싼 약을 먹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6단계, 정확히 오후 2시에 껍질째 작은 사과 하나와 생 아몬드 10개를 드세요. 아몬드 하나당 30번씩 씹으세요. 이것이 장에 필요한 두 번째 효소 활성화를 제공합니다. 타이밍이 양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는 3년 전 스트레스로 심한 복부 팽만이 생겼을 때 이 방법을 먼저 제 자신에게 시험해 봤습니다. 7단계, 자기 전에 리셋 마사지를 하세요. 양손 바닥을 아랫배에 올려놓으세요. 부드럽게 누르면서 시계 방향으로 3분간 원을 그리세요. 이것은 수면 중에 연동 운동 리듬을 수동으로 자극합니다. 우리 병원의 최 씨라는 68세 경비원분이 이 마사지와 고구마 방법만으로 6일 만에 만성 복부 팽만을 없앴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께 필요한 전부입니다. 비싼 보충제도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요리법도 필요 없습니다. 전략적인 타이밍과 효소 활성화만 있으면 됩니다. 정확히 7일 동안 이것을 시도해보세요. 매일 아침 결과를 기록하세요. 이제 중요한 일을 하나 해주셔야 합니다. 이 정보가 효과 없는 섬유질 보충제에 돈을 낭비해온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내장 리듬을 믿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알고리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적으실 때 여러분은 예방 가능한 소화 문제 때문에 짐이 되지 않겠다고 자신과 가족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공유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부모님이 복부 팽만과 변비로 고통받고 계시고 연금을 쓸모없는 보충제에 쓰고 계시며 존엄성을 잃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비싼 섬유질 보충제를 끊으실 건가요? 그리고 어떤 5,000원짜리 주방 대체품을 먼저 시도해 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듣고 싶습니다. 이준혁 박사의 삶을 바꾸는 소화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복부 팽만과 장 문제로 고생하시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